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지난 주말 남원을 찾아 지역 후보들과 함께 대규모 합동 유세를 펼쳤습니다. 이 후보와 양충모 남원시장 후보 등 민주당 출마자들은 원팀을 내세우며 압도적인 승리로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는데요. 민주당을 향한 심판론에 대해서는 성찰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원 시내의 한 교차로 민주당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가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 후보는 전북 소외와 차별의 역사를 끊어내고 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야당이 해낼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이재명과 민주당만이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놓칠 것인가 잡을 것인가입니다. 특히 남원을 동북권 중심 도시이자 가장 한국적인 관광 도시로 키우고 기업 투자 유치도 균형 있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대형 국책사업 유치와 지방정부 도약을 위해 도지사와 시장, 지방의원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강한 여당 원팀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체제에 대한 지역민들의 실망과 행정 실패 지적에 대해선 성찰과 변화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예산 확보와 경제 전략의 혁신 등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의 정치인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성찰과 또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하게 그리고 가장 극대화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이어 마이크를 잡은 양충모 남원시장 후보는 과거 지역 정치권의 엇박자가 발전에 큰 장애물이었다고 지적하며 도지사와 시장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원팀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근무 경험 등을 내세우며 국가 예산 확보와 기업 유치를 위해 전북도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우리 남원 경제도시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 도청과 절대적으로 많은 협력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원팀이 돼야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과거에 우리 남원시장과 국회의원이 서로 잘 엇박자가 나게 되면서 얼마나 우리 남원 발전에 많은 장애가 됐습니까? 민주당 후보들은 필승 결의문을 통해 국립공공의대 설립과 중앙경찰학교 유치, 전통문화 중심 도시 남원 완성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역 내 적지 않게 깔린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을 원팀 협력 카드로 상쇄하고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현직 교사와 공무원이 지난해부터 비밀 대화방을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는 26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교사와 교장, 전북교육청 공무원 등이 지난해 5월부터 비밀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천호성 후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대화방에서는 8명에서 9명이 활동하며 여론조사에 대한 조직적 대응과 천호성 후보의 공약들까지 논의됐으며 현재는 삭제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 후보는 법으로 금지된 현직 공무원의 선거 관여와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점에서 선관위와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호성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방이 아닌 사전 준비방이며 천 후보도 참여했으나 참여자 중 현직 교원과 공무원은 당시 정책자문 역할을 한 것일 뿐 선거운동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무소속 김종규 부안군수 후보는 상대 후보의 공사 개입 의혹에 대한 응답을 촉구했습니다. 김종규 후보는 26일 전북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권익현 후보는 각종 의혹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지난 2021년 한 업체의 부안군 지점 신축 공사 과정에서 군수이던 권 후보가 시공사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며 권 후보는 개입한 바 없다고 주장했으나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즉시 수사에 나서고 민주당 전북도당 역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후보는 지난 14일 열린 JTB 전주방송 부안군수 후보자 토론회에서 해당 의혹에 대한 김 후보의 질의에 있지 않은 사실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과 영상으로 보는 헬로포커스 시간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원의 한 대로변에서 후보들이 빗속에 우비도 없이 엎드린 장면이 소소한 화제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아스팔트 위에서 삼보일배를 이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색다른 선거 행보 정명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침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는 남원시청 사거리. 흰옷을 입은 행렬이 낮게 엎드려 움직입니다. 선거운동원과 지지자들을 뒤로 한 채 조국혁신당 강동원 남원시장 후보와 시도의원 출마자들이 길 위에서 삼보일배를 진행하는 현장입니다. 얇은 장갑을 낀 손을 딱딱한 보도블록을 짚고 세 걸음을 걸은 뒤 큰 절을 올리는 행진은 시청 앞까지 엄숙하게 이어졌습니다. 이마와 눈에 맺힌 땀방울은 선거판의 비장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시민들도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묵묵히 절을 올리는 후보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강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내 고향 남원을 살리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어왔다며 특정 세력의 독점과 기득권 정치가 남원 시민 가슴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남원의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빗속 큰절에 이어 삼보일배까지 혁신당 후보들의 간절한 몸짓이 잇따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헬로포커스 정명기였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정읍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이학수 후보가 민선국이 시장에 당선되면 시민 1인당 150만 원 상당의 민생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학수 후보는 민선 8기 정읍시는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940억 원을 들여 시민 1인당 100여만 원의 민생 지원금을 실제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시군과 달리 불효불급한 예산을 아끼고 줄여서 1,500여억 원을 만들어 지급한 것이라며 민선 9기에는 시민 1인당 150만 원 상당의 민생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6.3 전북지방선거가 지역 정통 세력과 신흥 세력 간의 혈투가 진행되면서 안개 속 승부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지난 23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영남과 수도권 등지의 보수 결집 분위기가 두드러지는 등 망국적인 지역 갈라치기 우려감마저 강하게 제기되면서 샤이 민주당 세력들을 긴장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이 전북과 전남, 광주 등 집토끼인 호남을 지키는 적극적인 이유라고 분석했는데요.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대구시장 선거에 개입을 위해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와 서문시장 일대를 둘러봄에 따라 전북을 비롯한 호남권 선거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는 겁니다.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6.3 지선 초반 분위기와 달리 보수 결집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며 특히 텃밭인 전북 등 호남에서 지선 결과는 민주당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 동력을 약화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예측했다는 겁니다. 이에 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위원장이 공식 선거운동 시작 첫 주말에 전남 전북을 찾아 집토끼 단속에 나섰고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김관영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과 지선 출마 전에 사전 소통했다는 발언을 거짓 음해 행위로 강력 비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을 만나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고창군수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모두 자신이 고창 지역 발전의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6.3 지방선거에서 고창군수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심덕석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21일 고창군청 앞 회전교차로에서 대규모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날 출정식에는 윤준병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우정 상임선대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고창 지역 광역기초의원 후보들이 대거 직결했습니다. 심덕석 후보는 민선국이 고창의 청사진으로 고창역 신설 등 서해안 중심 도시와 고창 르네상스 시대를 제시했습니다. 심 후보는 또 첨단 농업화와 전력에너지 경제도시, 농어촌 기본소득 선도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로봇과 드론을 영농 현장에 투입시켜 농작업을 편하게 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조속히 편입되도록 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효도하는 농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해안 철도를 국가 기본계획에 꼭 반영시켜 고창역을 반드시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유기상 후보는 최인규, 이종혜 등 기초의원 후보와 함께 선거운동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득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고창터미널 사거리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후보들은 고창을 바꾸자는 구호와 함께 6월 3일은 3번을 찍는 날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유기상 고창군수 후보는 햇빛연금과 바람연금, 고창형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등을 통한 고창 지역 발전안을 제시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하고 또 90호 앞바다에 있는 풍력발전을 끌어서 바람연금, 또 고창의 모든 공공용지에 태양광을 만들어서 바람연금, 햇빛연금, 그다음에 예산으로 지급하는 농촌 주민수당을 합해서 고창 군민의 기본소득 제도, 고창식으로 확실하게 만드는 걸 시작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무소속 장명식 후보는 대규모 수목장을 조성해 고창 황토배기에 출자했던 군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황토배기를 지금이라도 18년 전에 잘못된 것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방법은 저 장명식이가 제안한 대로 수목장을 3만 평 만들어서 300억으로 만들어서 그때 출자하셨던 분의 100만 원이면 1000만 원 가치로 돌려주는 것이 제 첫 번째 공약입니다. 두 번째 공약은 우리가 존엄사의 성지로 고창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무소속 정원환 후보는 정원 박람회 개최와 6차 산업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고창읍의 중요성이 크죠. 그래서 우리 고창읍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저수 인근에 100만 평의 고창 동학 정원 박람회를 개최해야만이 거기서 관광객들이 모시고 그다음에 야산개발 대책을 세워서 거기서 6차 산업으로 해서 가공해서 판매하면은 고창이 잘 살 수 있습니다. 4명의 고창군수 후보들이 저마다의 강점을 내세우며 자신이 지역경제 활성화 책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기획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보당 오은미 순창군수 후보를 만나봅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진보당 순창군수 후보 오은미입니다. 군민이 군수다. 산업 전반에 활용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야가 지금 세계 시장에서 연평균 7.6%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강력한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보는데 우리 순창은 다행스럽게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의 마이크로바이옴 분야 국내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또 국민성장펀드 1조 투자 유치를
반드시 실현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연구소, 또 미생물 특성화고 유치, 또 기업 유치로 대규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100년 순창 발전의 초석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 지금 전남 나주와 화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무주택 청년, 이제 18세에서 45세 청년들에게 여기에 더해서 저는 신혼부부에게 임기 내에 월세 1만 원 임대주택 100세대를 공급하겠습니다. 기본소득과 일자리가 보장되고 또 정주 여건이 개선되면 순창의 인구 감소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의료, 요양, 돌봄 등 지금 국가적으로도 통합 돌봄 서비스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생활 밀착형으로 군 단위에서 또 은, 면, 마을 단위로 확대해서 효능감 있게 돌봄 통합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읍면 단위에 지금 보건지소가 있지만 공중보건호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여기에 보건지소 1인 공중보건호 충원을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혁명 공약인데요. 지금 현재 그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아동수당하고 농민수당을 깎았거든요. 네, 이를 다시 복원해서 더 추가로 증액해서 아동수당 월 50만 원, 또 농민수당 월 30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월 30만 원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지금 신생아 출산지원금 1억 원, 또 우리 아이 자립펀드 1억 원을 또 지원하겠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관내 모든 경로당에 공공 무상 급식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점심 저녁까지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 하고요. 또 가장 소외되고 있는 4, 5, 60대 중반의 장년층들에게 5천만 원 목돈 마련 펀드를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동, 청소년, 어르신들에게 버스 요금 무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어디에 있냐, 어디서 날 거냐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현재 순창군 예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 민생군수 오은미는 1천억 원 민생 예산을 확보해서 순창을 농업농촌의 기본복지사회 모델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서 천혜의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순창을 세계인이 찾는 관광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AR, VR 기반 디지털 발효 문화 콘텐츠를 확대하고 체험형 문화관광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지금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한 순창에 유수 호스텔을 건립하여 부족한 숙박시설을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또 주민자치를 전면 확대해서 진짜 혁신군정을 실현해 보겠습니다. 이름만 주민자치회 전환이 아니라 주민자치회에 순창군 예산 5%를 우선 배정해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읍면 주민자치회장 직선제를 실현해서 주민자치회장과 군수가 참여하는 혁신군정운영위원회를 건설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군수 1인의 독단적 군정 운영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혁신 군정을 우리 순창에서부터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